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오늘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지수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게 끝났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2%, 코스피는 마이너스 1.7%로 끝났습니다. 다른 미증시도 다 나빴고 좋지는 않았네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증시는 상당히 오늘 하락세였고 시장은 여러모로 좀 움직인 종목은 있었지만은 방향성을 잘 못 잡으면 참 애를 먹었을 하루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2만원 정도의 수강비를 내고 매일 저와 함께 라이브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또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 창출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을 보면 정말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상당히 쉬울 듯 하면서도 어려운 장입니다. 테마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개인 참여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 날 보고 있으면 예전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줄이 보면 지금 이 시점이 보면 여기 2023년도 이 시점에 거의 지금 근접을 했네요. 조금 더 떨어지면 2022년도까지 이제 내려올 텐데 앞으로 여러모로 참 걱정입니다. 자, 그래도 뭐 우리들은 오히려 이런 장세가 우리는 더 좋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스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욕을 들어먹을 이야기지만은 우리 급등주 스타일은 어쨌든 시장이 움직여줘야 돼. 변동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하기가 더 좋지요. 또 수익 폭도 크고. 그래서 이런 것을 겁내시면 안 됩니다. 좀 절개해야 된다고 하나요? 단지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통이 이제 좀 따르겠죠. 자, 오늘 하루 2만원 수강비를 내시고 어떤 매매를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어떻게 시장이 중심에서 움직였는지 다시 복기를 해보면서 스스로가 매매에 또 이렇게 수중 보완할 점 찾으시고,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만들어 드리는 건데 하나하나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수익이 몇 프로 하는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때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오늘 같이 매매를 하고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고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수정 보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시장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지수는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나름대로 바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했던 종목들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종목, 즉 상매매 종목을, 상한가 종목을 진행을 해서 하루에도 한 두세 종목은 꼭 가지고 넘어오는데 말이죠. 유세 아이텍도 전일에 상으로 보유한 종목이었죠. 큰 기대감은 뭐 그래도 없었습니다만은 내일이 목요일이라 시가가 좀 생각보다 좀 아쉬웠어요. 시가 12% 정도 잡혔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다고 봐요. 하지만 상매매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꼭 단타 치듯이 너무 큰 걸 노리지 말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밥값 정도밖에 안 되면 과감하게 밥값 정도 챙기고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특히 또 분위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자기의 종목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이 시가가 어떻게 잡히는가를 잘 봐줘야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종목들이 특히 전일 시장에 강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상지건설이라든지 뭐 에르코스라든지 크라우드육스 이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잘 봐줘야 돼요. 자기보다 더 강했던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에 따라서 자기는 아주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유세 하이텍은 그렇게 그 애들 밑을 추정하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어떤 재료를 떠나서 상한가의 등급을 나눠 보았을 때 말입니다. 오늘 뭐 상징에서도 풀려버리고 크라우드윅스는 뭐 시가 4% 잡혔죠. 에르코스는 시가 한 16% 잡혔는데 위세하이트는 시가 12%면 아주 그래도 잘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세하이텍은 오늘 그래도 12%면 나쁜 수익은 아닌데 적어도 시가 12%를 못 먹은 사람들도 적어도 10%대를 깨고 내려올 때는 10%는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그나마 상지를 빼고는 가장 시가 좀 좋았던 종목이었죠. 16%대.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도 절반 정도는 딱 챙기고 절반 정도 챙기고 절반은 자 간을 안 본다. 이렇게 딱 밀리는 걸 견딜 수 있거든요. 절반을 챙겨놓으면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28%까지인가 올라갔죠. 그렇죠. 27.4%니까. 그러면 조금 견딘 덕분에 10% 정도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가를 보고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절반을 챙길 것인가, 전량을 챙길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은 경험과 또 시장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경험치가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일단은 아침에 시가에 일단은 챙기는 것이 좋아요. 무조건 절반은 챙겨놓고 절반은 어떻게 움직이나 본다. 이런 것이 참 좋죠. 그래도 에르코스는 오늘 27% 정도 깠으니까 한 25% 수익은 챙기는 그런 매매였으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세운물산 역시도 5천일에 상으로 보유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또 집중을 좀 잘해서 가져온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시가 18%면 상당히 좋게 잘 나온 거죠. 오늘 상당히 제가 생각해 볼 때 잘 나온 편이에요. 다른 종목들에 비했으면. 오늘 뭐 상지도 풀어지고 뭐 크라우드도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잘 나온 거예요.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욕심이 있으면 절반은 챙겨 먹고 절반은 끌고 하면 된단 말이죠. 오늘 그래도 보시면 오늘 28%까지 갔잖아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상 종목을 보유했을 때는 좀 배심이 좀 있어야 돼요. 배심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승부수를 어제 던졌기 때문에 배심 있게 끌고 가야 돼요. 물론 그러다 보면 그냥 아침에 택 꼬꾸라지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종목이 있잖아요. 있지만은 뭐 절반 챙기고 절반은 그냥 수익이 없다 생각하면 때로는 뭐 그냥 절반 챙긴 수익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익을 주고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운물산은 오늘 그래도 28%까지 갔으니까 감사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상 보유하신 분들은 아침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가 한 7% 정도 잡히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와 같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전량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절반 정도로 잘라 먹고 나서 판세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가장 권유를 드리는 방식은 시가가 어느 정도 되면 절반을 챙기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금 자금으로 하고 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며 자금이 점점 늘어난단 말입니다. 통째로 뭐 한 종목에 1억씩 2억씩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나중에 좀 상매매가 익숙해지고 조금 중상급 이상이 되면 그리 되면 그걸 통째로 들고 있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챙기는 걸 지금부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룡 같은 것도 7%면 절반 챙겨놓고 왜 또 미끄러지면 영 미끄러지면 뭐 못 볼 것 같으니까 뭐 챙겨놓고 하면 약간 이렇게 부합 근처까지 살짝 깨는 것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5천만에 1억을 들어갔는데 안 팔아먹고 7%대 안 팔아먹고 상승을 기대했다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이 부합을 깰 때는 안 팔 수가 없어요. 손해를 보잖아요. 안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쭉 올라가 버리면 아깝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절반을 챙기고 진행하는 것을 진짜 권장드립니다.
오늘 계룡은 오늘 장가 근처까지 갔는데 28%까지 갔죠. 28.2%까지 갔는데 그런 식으로 딱 포인트를 잡고 하면 항시 상매매는 욕심을 조금 줄이면 수익이 편합니다. 그 점만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세주로 먼저 데이 종목을 진행한 종목이 이제 ABL 바이오였는데 기세주로 진행이 되었죠. 기세주는 호가 좀 크고 수급이 조금 좋은 종목을 수급주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이제 꼬리 부분을 조금 노려보려고 했다가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흐름을 잡아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AB가 시가도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었고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는 51,000 기준 거로 잡았지 않았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반등을 잘 줬죠. 수익률 한 12%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매매는 잘 들어갔다고 봐요. 전일에 ABL은 전일에도 우리가 상매매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또 한 18% 가까이 수익을 또 먹고 오늘도 한 12%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엉덩이에 무거운 친구 치고는 상당히 잘 움직여 준 거예요. 오늘 ABL 바이오도 승부를 잘 걸었던 것 같습니다. 항시 작은 흐름이 큰 거를 만들어 주거든요. 미세한 흐름이 큰 균열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ABL 바이오는 잘 추적을 해서 잘 승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중에 가장 한 종목당 가장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은 에르코스였죠. 데이로스는. 이 종목은 전일에 상매매로도 가져온 종목이라 수익은 아침에 28% 가까이인가 27%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상매매 수익은 가뿐하게 잘 챙겼죠. 에르코스는. 상팀들은 배 두들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락하는 것을 우리 데이 팀들이 받아서 다시 데이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의 타점은 에르코스는 우리가 2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딱딱 그 타점마다의 매치죠. 오늘은 이 한 종목당 4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친구였죠. 네, 재미있는 친구였습니다. 여기 마지막 특히 여기 마지막 코스에 한 번 더 찍어주고 올라가서 여기 종가에 쭉 끌어올리는 모습 종배로 들어왔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만히 놔뒀어도 15% 수익이다. 15%. 여기 3번 부분도 여기도 또 10% 수익은 나왔죠. 여기도 또 10% 정도 10한5% 나왔고 여기도 한 10% 나왔고 그러니까 뭐 수익률은 상당했습니다. 30, 거의 한 50% 될 것 같군요. 에르코스 같은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왜 그 타점을 여기다 우리가 잡았는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참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모든 타점의 기본적인 가장 원천은 여기였죠. 예. 아침에는 우리가 다른 종목 한다고 이제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상팀들만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원천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먹었다면 총 5번을 먹는 거예요. 5번. 그럼 한 60%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오늘 단일 종목으로서는 에로코스가 장수익도 27%니까 한 25% 주고 데이 수익도 45에서 한 50% 줬으니까 이 한 종목이 7, 80% 나왔다는 뜻이죠. 만일 상매매를 하고 데이를 같이 했다면 상에서 팔아먹고 상수익을 챙기고 데이를 진행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 하나만 다른 종목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만 해도 그냥 박수를 칠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에르코스 우리가 타점도 잘 잡았을 뿐더러
상당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로쿠스가 참 오늘 대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엑셀세라가 저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전일에 전일 상가 가기 전에 우리가 허리춤의 공략에서 13%인가 수익을 안고 상가로 붙여서 넘어왔잖아요. 그 허리춤에서 잘 잡아서 잘 올라가서 붙였는데 아침에 시가가 7%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만 주고 획 내려와 버렸죠.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데이로 진행했던 종목이라 상매매하고는 좀 개념이 달랐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감은 있었어요. 뭐 재료도 그렇게 나쁜 재료도 아니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건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겠죠. 뭐 사실 그냥 아침에 7% 수익만 먹어도 뭐 감사한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엑셀세라는 2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나쁜 수익은 아닙니다, 사실. 자,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상매매로도 진행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뭐 상팅들은 그래도 28%까지 나왔으니까 20% 먹든 25% 먹든 먹고 마무리가 됐겠죠. 근데 오늘 이거는 데이도 같이 진행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가를 이제 안 보자 했는데 못 가죠. 시가를 돌파해서 살짝 가다 시가를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합 근처에서 보합 기준가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보합을 살짝 깼죠. 1% 정도. 그리고 나서 보합을 회복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상당히 오늘 대단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28%까지 갔으니까 28%까지 갔으니까 뭐 아주 큰 수익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제가 한 번 더 타점을 더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타점을 2차 공략 타점은 22,000원으로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22,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살짝 깼죠. 예. 여기도 나쁘지 않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 정도 나왔으니까. 이 한 종목만 해도 40% 이상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22,000이면 7%대 아닙니까? 7%대. 여기가 20몇 %대거든요. 여기서도 한 16% 정도,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은 상수익도 뭐 25에서 28%, 대의 수익도 똑같습니다. 요 보합에 출발했으니까. 대의 수익이 더 크죠. 28%에다 여기도 또 15%니까 40% 이상이 나오는 거죠. 이 한 종목의 상매매 수익과 대의 수익 합치면 수익은 더 크겠죠. 물론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계룡건설도 오늘 파워풀한 모습이었고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인 종목이었어요. 편한 종목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좋았습니다. 계룡건설. 자, 다음은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이 종목은 오늘 우리가 타점을 참 잘 잡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탁 이렇게 타점이 잡히면 참 좋은데 보통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트랙을 잡죠. 그래서 5,700원과 5,800원 잡았는데 역시 여기서 탁 무너지는 걸 보고 다시 한 단계 더 낮춰서 했잖아요. 5,500원과 5,600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5,500원까지는 오지 않았죠. 5,600에서 이제 체킹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16%? 그 정도까지는 나오더군요. 오늘 고점이 보면 우리가 들어간 게 9%대였으니까 26%니까 15% 이상은 16% 가까이 나오는 수익이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은 재료도 좀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상한가도 한번 기대는 사실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고요. 오늘 고바이오랩도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뭐 당일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오늘 우리가 잘 추적을 해서 타점을 잘 맞춰서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고바이오랩도 오늘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크라우드 윅스는 요 근래에 상당히 모습이 참 좋았죠. 3년선을 이렇게 잘 가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시가가 4%대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 보합을 깼단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보합과 시가 4%대를 두 가지 타점을 잡았는데 보합에는 미처 들어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 시가 돌파하는 지점이 아마 타점이 됐을 겁니다. 가격이 12,000원이었죠. 그 정도면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도 잘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수익이 크니까 말이죠. 수익이 크니까. 그래서 오늘 크라우드익스는 4%대 들어갔지만 오늘 고점이 얼마입니까? 28%까지 갔잖아요. 28.2%. 그러니까 뭐 22%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란 말이죠. 굳이 여기 보합 근처에 들어갔으면 조금 더 뭐 수익은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 뭐 그것 못 먹는다고 뭐 큰 탈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 수익이라도 감사한 거죠. 오늘 크라우드익스는 잘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폭이 큰 종목은 뒤에 파동을 일으켜주기 좀 힘들죠. 그런 것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뭐 사조시푸드도 색깔이 바뀌는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도 한 9%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라클도 한 두 번 정도 매매해서 10% 정도 수익은 났고요. 유일 로보는 그냥 가볍게 뭐 한 5%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금일 보유 종목은 우리가 상지건설이 이제 부러질 때 꼬리를 좀 잡고 들어갔는데 금액은 제가 많이 하지 말라 그랬죠. 살짝 꼬리를 살짝 달아줬습니다. 상지건설은 내일 뭐 어떤 모습 보일지 아마 내일 정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벡트라는 상종목 오늘 연상이네요. 근데 모습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좀 많이 풀어졌죠. 벡트 CS도 우리가 보유를 했는데 CS는 5장이 풀어져 버렸군요. 이렇게 상종목 두 종목 가져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매매 현황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보유 종목을 빼고는 이제 뭐 나머지는 상종목은 또 내일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쁜 매매는 안 했다고 봐요. 내용도 나쁘진 않았고 수익도 뭐 괜찮았다고 봅니다. 상매매 하신 분들은 상매매 잘 집중을 하고 대위 하신 분들은 대위 잘 집중을 하면 각각의 수익은 적당히 가져갈 수는 있겠죠. 하루에 한두 종목의 승부 보시는 분들, 멀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각각마다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가지 기회의 발판을 마련을 해주고 여러가지 창을 열어둡니다. 그 창에서 여러분이 몇 개의 창을 가지고 노는지 몇 개의 창을 문을 여 닫을 수 있는지 능력을 키우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훈련이겠죠. 그래서 라이브 트레이딩 팀들은 하루에 2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값어치는 저는 아마 100배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충분하게 훈련을 하시고 스스로를 잘 단련을 시켜서 훗날에 스스로도 혼자서 이러한 매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이 동물 중에서 참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사람이란 동물이. 그리고 참 약하기도 하지만 참 독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가고자 하는 일이 그냥 수월하고 쉽게 가면 그것 또한 또 인생도 재미가 없어요. 갖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인생이 또한 주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실전으로 당해보면서 실전으로 느껴보면서 실전으로 쾌감도 가져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피부에, 머리에, 손에, 눈에 그대로 각인이 됩니다. 부지런히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또 공부 또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